한번 마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마음부터. 이 마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의적입니다. 우리 정신작용 중에서 우리가 이 크게 나라고 하는 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몸과 마음 이렇게 둘로 나누죠. 몸은 물질이라 그러고 마음을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이 현상에서 물질적인 부분을 몸이라 그러고 정신적인 부분을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보면은 마음에는 뭡니까? 이 물질을 빼놓고 물질적인 거, 몸, 감각, 느낌 이런 걸 다 몸, 감각 이런 걸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정신이 즉 마음이라는 얘기죠. 가장 크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느낌부터가 마음입니다. 느낌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단지 경험될 뿐이지 보이지 않죠?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그렇죠? 단지 알아질 뿐이죠. 단지 알아질 뿐이죠. 즉 알아지는 단지 알아질 뿐인 알아지기만 하지 보이는 것도 아니요 만져지는 것도 아니요 이런 작용을 정신작용이라 그러는데 이런 정신작용들을 전부 다 마음이다 이렇게 경험되는 모든 것을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건데 이게 가장 큰 마음입니다. 그래서 색수상 행식 오온 이것을 오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오온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색, 물질, 몸 빼놓고 나면은 수상 행식을 전부 다 마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크게 마음을 쓰는 거죠. 마음이라고 우리가 통상 쓰는 것은 그래서 수상 행식 느낌, 생각,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뭐 의도 그리고 행에는 굉장히 다의적이 사실은 의도뿐만 아니라 그래 알아차림도 행이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도 행이고 삿디라는 것도 즉 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식이라는 것이 요게 전부 다 마음이죠. 그래서 느낌, 생각, 의도, 뭐 알아차림 이런 것이 전부 다 일종의 마음이다라는 정신작용이다,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크게는. 그리고 단지 알아질 뿐인 식, 이것도 마음이죠. 이게 이제 크게 마음이죠. 좁게 마음은 뭡니까? 자, 생각은 생각이고, 느낌은 느낌이고, 의도라든가, 뭐, 알아차림이나 이런 행은 행이고, 즉, 식. 그래서 가장 좁게는 이 식을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요 중에서.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요 식이죠. 요런 것들은 요 식과 함께 일어남으로 해서, 요런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뭐다라고 하는 생각이 함께 일어나죠. 보이면은 뭔가 느낌이 작용되죠. 그러니까 느낌, 생각, 뭐 의도라든가 뭐 이런 행은 요 마음과 식과 한꺼번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서 꼭 하나로 경험되는 것처럼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요 식이 한꺼번에 알아지는 이런 상태를 오염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머문다, 생각을 붙잡으면 전부 다 이 오염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따로, 식과 한꺼번에가 아니라 식과 따로라는 상태면 이 식은 오염된 상태가 아니죠. 식은 항상 순수식이죠. 식은 오염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생각이 한꺼번에 이렇게 알아지는 상태를 오염된 상태, 이 생각과 함께 알아지는 이것이 오염된 상태, 그래서 오염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육식이라고 하는 요 때만 요렇게 요 식만 이렇게 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전 오식들은 이렇게 생각과 이렇게 한꺼번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지질 않는 거예요. 알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절대 생각이 알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염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오염식이라는 말이 잘못됐죠. 왜냐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은 생각이고 식은 식이기 때문에 식은 절대 오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생각과 동일시될 때만, 생각에 착각이 있을 때만 오염된 상태처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마음은 가장 좁은 개념으로는 요 마음, 식을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또 마음이, 요렇게 마음이, 요렇게 나눠지고 또 마음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요런 것도 이렇게 마음이지만은, 자, 우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더 쪼개면은, 우리가 쪼개서 생각한다면은, 정사님이 보인다. 이런 거죠. 정사님이 보이면 정사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알미 일어나는 거죠. 정사님이 없으면 정사님에 대한 알은 일어나질 않죠. 눈은 있어도. 정사님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눈의 알미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사님이 있고 눈이 있을 때 식이 일어나는 거죠. 안식이, 알미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식이라는 것은 요럴 때, 요게 있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럼 눈이라는 것은 형상이나 이런 것이 보이죠. 소리라는 것은 이 소리가 들림이죠. 또 몸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감촉된 느껴짐이죠. 이 냄새라는 것은 여기서 맡아지는 코에서 맡아지는 거죠. 맛이라는 것은 혀에서 맡아지는 거죠. 나머지 몸에서 감각되는 거죠. 그러면 자, 생각 같은 거 이런 것은 이 어디에도 알아지질 않죠. 그래서 생각이나 요렇게 가령 그 앞에 알아짐이라고 하는 요런 것들이 알아지는 요런 것이 대상이 되는 그 알미라는 기능, 감각기관이, 이게 감각기관이라고 그러는 거죠. 눈, 귀, 코, 혀, 몸, 이걸. 여기에 생각 같은 이런 정신작용이 알아지는, 정신작용은 요 5가지에서 어디에도 알아지지 않죠? 모습도 아니에요, 형상도 아니에요, 냄새도 아니에요, 소리도 아니에요, 맛도 아니에요. 그리고 감촉되는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나머지, 가령 생각이라든가 뭔가 이런 의도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지죠. 안다라는 사실도 알아지죠. 이렇게 알아지는 요 감각기관은 또 마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안의비 설신의 할 때 의,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 그래서 6번째 감각기관 이런 거예요. 근데 색성향 미촉법, 이거 다 색성향 미촉 보면 이제 뭐 형상 이러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 뺀 나머지 알아지는 대상 전부 다를 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 5개 색성향 미촉을 뺀 나머지 전부 다를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색성향 미촉도 법이에요. 이것도 법인데 이렇게 하고 다니 나머지가 더 많은 거야. 더 나머지도 있는 거야. 이걸 더 분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서 법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안의비 설신 이렇게 요것들이 알아지는데 이 외에도 알아지는 것이 너무나 많아. 그 외에 알아지는 감각기관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도 요 감각기관으로서도 마음이라고 그러고, 어떤 그런 정신작용도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알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론에 빠지면 복잡해요.
근데 도라는 것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이런 걸 다 알아야 뭐 도가 되는 거 아니냐, 수행이라는 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 공부를 해서 다 알아야 되죠. 오히려 이렇게 알면 도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경험되는 그대로니까 이것이 상이니 뭐 순이 뭐니 뭐 행이니 라고 알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알면 오히려 생각에 빠진다는 상태, 즉 오염으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을 하는 것이 색성형 미적법, 이렇게 요거는 색이고 요것이 색이고라는 것은 이해돼서 오해되지 않는, 즉 잘못 알미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설명이지, 이것을 요렇다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잘못된 알미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알미라는 것은 이게 참 이래서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건데, 벌써 경험되는 것이 뭐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버리면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알미인 거예요. 이게 알아지는 이것을 식이다라고 규정함이 되버리면 이것도 잘못 알미 되는 거예요. 그냥 경험되는 이거지, 경험되는 이거지, 식이다라고 하는 순간 생각의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경험되는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게 경험되는 것에 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라는 것은 절대적일 수가 없죠. 예, 휴정님. 네, 전화 주셨어요. 예, 어떻게 비 오는데 잘 오시나 해서. 가까우는 있는데, 늦게, 12시까지는 입이 힘들고요. 예, 그러면 조심해서 오시고. 네, 안개가 껴서. 그냥 가야. 예, 천천히 오시고, 잘 살펴오시고. 네. 우리가 이번에는 본관이 아니라 별관 따로 떨어진 독채에 사니까. 별관이 어디죠? 그러면은 늘 했었는데 말고 저기 마당. 예, 아니, 마당 쪽이 아니고 들어가시는 길목에 있는 첫 번째 오른쪽 단독주택에 있어요. 주차장 들어가는데, 네네. 들어가기, 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바로 빠져가지고, 네네. 빠지자마자 첫 번째 오른쪽 단독주택에 있어요. 아무튼 거기죠? 이산마을이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인데, 공간이 아니고 별관이라는. 예. 근데 운동장 쪽 별관이 아니라, 네. 들어가기 전에 있는 입구에 있는 별관,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아무튼 지금 감 넘는데, 네. 모르면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러세요. 도착에 주차하시고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가령 식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작용이고 경험되는 것인데, 식이라는 이름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데 대한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은 사실은 그냥 식이라고 해서 식이지, 이걸 한 번도 식이라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걸? 어떤 말로도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이걸 갖다가 맨날 얘기하지만 우보라고 부르든 먹보라고 부르든 또 뭐라고 부르든, 그것은 이름은 다 달라도 결국 그것이 가르치는 것은 이 가르치는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식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식이다라고 규정되는 순간, 그럼 이거하고 그냥 같은 것이 돼버리는데, 그럼 다르게 부르면 틀린 게 되잖아요. 다르게 부른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면 틀린 건 없죠. 이름에는 틀린 게 없죠. 그러니까 우보라고 하고 먹보라고 하는 것도, 우보도 이걸 가리키고 먹보도 이걸 가리킨다면 이 두 개 다 말이 틀린 게 아니죠.
여기 어딘가? 불을 켤까? 어디 있지? 저쪽에 있나? 어디? 그거는 화장실 부른 거 같고. 그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아저씨. 반갑습니다. 이리 와. 저 방에 갖다 놓고 가지고. 저 하나 가져와요, 이거. 어서 오세요. 네, 이름 고치셨어요? 이름 고치셨어요? 예? 그거 앉으세요. 와, 이름은 너무 잘 고치셨던데? 어서 오세요. 와, 저거 제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휴정님 오시면은. 그쪽은, 거기 가죠. 남자들은 나중에 저 본관 저기를 썼어요.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름은 먹보라고 그러든 우보라고 그러든 다 요걸 가리키면 괜찮은데,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죠? 우보도 이거요, 먹보도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보라고 고정되면은, 먹보라고 그러면 틀리다고 그러면은, 이름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다 이걸 가르칠 때 이건 뭐라고 이름 불러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만 다르지 않다면은. 그래, 이름은 다 이런 것인 거예요. 사실 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식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식은 한자죠. 우리는 한글로는 알미라는 거죠. 알미라는 이름과 식이라는 이름이 같아요. 사실 한글로 식, 암, 다른 글자잖아요. 또 빨리 하라고 하면 또 다를 거고, 영어는 또 다를 거고, 다 사실은 다른 글자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는 이 작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식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식이다라고 규정해버리면은 그럼 알미다 하면 틀리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근데 식이라는 이름을 써도 그것이 알미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식이라고 규정하지 않겠죠. 단지 그냥 이름이 그렇다는 거 이렇게 이해될 뿐인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뭐다라고 이름다라고 뭐라고 하여튼 규정되는 순간 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한 이름, 이것을 우리는 개념이다, 관념이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경험되는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대한 생각에 빠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쓰는 책을 보면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내 그거로서 이제 일을 하려는 과목과 또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거 그걸 쓰면 돼. 그다음에 그걸 인식이라고 의식이라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니까. 그렇죠. 이게 막 표현하니까 아마 자체가 뭐 네, 그렇죠. 자, 가장 정통적인 이제 가령 불교의 용어로 쓰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일단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기본적으로 한자로 들어왔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번역해서 다시 우리 말로 쓰는데 대부분 그래서 온 하면은 색수상 행식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현상에서 작용되는 모든 작용을 분류할 때 이제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는 것으로 뭉뚱그려서 하는 걸로 본다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그런 것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알아진다라고 하는 감각기관이라고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 알아지는 대상일 때 가령 수상행식을 또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지 마음이라는 이 말만 가지고서는 어떤 걸 가리키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뭉뚱그려진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또 그래요. 자, 이러면은 이 감각기관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이 경험되는 데는 사실 본다 할 때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이, 우리가 이 현상적인 설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 작용이 일어날 때, 보인다라고 하는 작용이 요 뭔가 요 눈 망막에 뭔가 포착이 되는 거죠. 상이 맺히는 거죠. 상이 맺히면은 상이 맺힌다. 요것이 일단 상 맺힌 자체가 상이 이렇게 맺힘이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상 맺힘이 알아져. 요게 이제 안식인데 요게 안식이죠. 그러면 상이 이렇게 맺히면은 요 우리는 이제 내의 그라고 하는데 사실 내다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뭔가 요런 요게 보임이 있으면은 요것에 대해서 요게 사람이다, 남자다, 여자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작용돼서 같이 알아지는 거예요. 요거와 요렇게 요 생각이 작용하는 요 생각, 요것도 마음 작용 중에 하나. 요것도 크게는 마음이다 라고 그러죠. 생각도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요 상이 요게 맺히면 상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그 모습할 때 상이고, 요거는 생각상이고, 요게 있으니까 여기다 생각이 작용되면서 요것이 같이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진다라고 하는 요것은 우리가 또 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것을 이제 인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온갖 말로 뭐라고 표현하든 실제로는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아지는데 문제는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아지는, 눈이 뭔가를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을 현미경이나 또는 내 팔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더 정확히 도대체 이런 작용이 무슨 작용인가 보면은 눈이 뭔가를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서 인식되는 요것만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뭐가 뭘 인식한다는 요것은 없는 거예요. 작용만 있는데, 요 인식이라고 하는 뭔가 하는 작용만 있는데, 이 작용에 대한 현상이 이럴 뿐이지. 여기서 알아짐이라는 인식이라는 작용은 이 작용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눈이 뭘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작용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눈이라는 것은. 뇌라는 것도 우리가 식별하다, 분별한다, 뭐라고 하는 요런 작용, 생각 작용의 현상이지.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뭐 요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거꾸로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 이건 또 전부 생각 속에서 경험은 절대 뒤바뀌지 않아요. 경험에는 보이는 즉시 보임이 그냥 경험될 뿐인 거예요. 지금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될 뿐인 거예요. 근데 생각만 이것을 내가 경험한다라고 생각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마음이라는 기관이 어디 있어서 또 이것을 갖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으면 또 이렇게 경험되는 작용이 일어나고 그 작용에 대한 이름이 또 마음인 거예요. 자, 어떤 이런 것인 거예요. 여기에 어떤 주체도 없어요. 어떤 존재가 없어. 전부 다 이런 것은 현상일 뿐이야. 그렇게 작용되는 것은 현상일 뿐이야. 알미라는 것도 그래요. 식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식이 이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식이죠. 이론적으로 하면 식이죠. 이것도 바로 보임이 있으니까 그냥 알미 있지. 보임이 없으면 암도 없지. 그냥 이런 거지.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작용되는. 즉 바람이 있으니 물결이 일어나는. 바람이 없으면 물결도 없죠. 자, 이렇게 작용되는 것이 뿐인 거예요. 뭔가 바람이 있으니 물결을 뭔가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있으니 그냥 물결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뭔가 끼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지는 경험되는 이 모든 것에도 그런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주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관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물결, 바람을 누가 불게 해요? 바람을 신이 불게 하고 물결을 누가 일으켜요? 신이 일으키고 이러면
자, 바람이 있으니 물결이 있는데 거기에 생각이 작용이 돼가지고 생각으로 여기 이렇게 하는 것이 신이다,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의 내용인 거예요. 이건 실제로 경험상에는 기압차가 발생이 되면은 바로 바람이 일어나지. 기압차가 발생되면은 기압차의 발생이 있으니 요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불안정함이 있으니 요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함이 야기되면은 이 불안정함이 야기된과 동시에 해소되는 바람이라는 작용이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요 우리 몸과 마음에 작용되는 것은 그런 것인 거예요. 보임이 있으니 그 다음에 저는 정사님이야 과거에 나를 어떻게 했으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별하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임이 있으면 바로 생각작용이, 바람이 있으니 그냥 물결이 작용하는 거, 일어나는 거와 기압차가 있으니 바람이 일어나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있으니 또 그것이 알아지는 식의 작용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보임이 있으니까 식이 있고 들림이 있으니까 육식이라는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는 것 같은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의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식이라는 작용의 현상인 거예요. 이게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우리가 경험된다는 이런 것이. 그럼 이건 뭐예요?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전부 다 생각작용의 현상, 들림작용의 현상, 보임작용의 현상, 물질작용의 현상, 즉 입에 뭐가 들어와서 이게 소화되는 작용의 현상,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의 어떻게 보면은 동시에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덩어리, 그런 현상 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알아짐이란 것도 바로 알아짐이란 정신작용의 현상이고, 그 현상도 요 같이 덩어리가 돼서 같이 이렇게 요런 현상으로 이렇게 보이고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가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가 이런데 우리는 이것을 나다, 또 내가 생각한다, 내가 안다, 내가 경험한다 라고 하는 요게 원래 그런 것에 대한 착각이죠. 생각의 내용이죠. 무지죠. 자, 요건 전부 다 잘못된 견해고 착각이고 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나, 그래서 이건 생각의 내용일 뿐이지, 생각일 뿐이지. 기압차가 있으니 바람이 그냥 생기는 거지. 기압차가 발생하니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이 바람이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이것을 해소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압차가 있으면 바로 바람이라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주체가 끼질 않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작용되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또한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경험되는 것이 바로 그런 작용의 현상인 거예요.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생각의 내용인 거예요. 즉 기압차가 있으니 기압차 이 불안정함을 신이 해소하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런 착각인 거예요. 요 신 대신에 나라는 것이 끼는 거예요. 이런 것인 거예요. 그래, 도라는 것이 뭐냐? 그냥 요렇게 작용되는 그대로, 요렇게 작용돼서 알아지는 그대로의 상태, 이것을 이름에서 도라고 그러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행위가 끼일 게 없죠? 그냥 저절로 경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단지 차이는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작용이 일어나는 사이에 나가 있다라고 하는 요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일 뿐인 거예요. 즉 기압차가 우연히 발생했는데 요것이 해소하는 바람이 일어나는데
요 바람을, 이 기압차라고 하는 불안정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신이 바람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요 생각의 내용, 신이라고 하는 생각의 내용, 요 신 대신에 나가 있는 거예요. 자연에는 신이고 자연에는 하느님이고 여기는 나라는 것인 거예요. 이런 상태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걸 착각이다, 무지다, 잘못된 견해다 라는 상태로서 도가 아니다 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이렇다고 한다면은 어때요?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우리가 경험되는 것의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저 선생님 이제 담담하다. 이렇게 경험되는데 어떤 상태를 담담하다고 그래요? 비가 오면 비가 경험돼요. 서늘하면 서늘함이 그냥 경험돼요. 시끄러우면 시끄러움이 그냥 경험돼요. 그 작용이 돼요. 여기에 담담하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설명일 뿐이고, 그런 담담하다라고 이름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따로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담하다는 것도 표현인 거예요. 자,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될 뿐인 상태라면은, 즉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식이 아니라 생각이 작용되면 생각이 그냥 알아질 뿐인 거고, 식이 작용하면 식도 또 식이 또 알아지는 또 식이 작용할 뿐이고, 온통 이렇게 될 뿐이기 때문에, 자, 요런데 가령 오염된 식을 내 생각이라고 통일시하지 않으면은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식은 식일 뿐이죠. 그럼 비가 오면 비가, 축축하면 축축하면 그대로, 시끄러우면 시끄러우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경험되는 그 상태로서 생각이 끼지 않으면은, 그렇다는 규정함이 없으면은 우리가 불안정하다, 불안하다, 싫다, 좋다 이렇게 경험되지 않으니 그런 상태를 담담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담담한 어떤 상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어떤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담담한 거 그렇게 제가 표현이죠. 네. 네. 단지 그러니까 규정함이 없어. 우리가 생각으로 규정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단지 그냥 경험될 뿐인 상태라면 그런 상태를 이름해서 담담하니, 생생하니, 뭐 고요하니 온갖 표현을 다 쓰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표현에 얽매이면은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죠. 삶이 그러려고 하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요게 바로 도에서 벗어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되는 어떤 실상,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가령 그런 말 표현에 대한 이해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제가 이틀 동안 생각에 빠졌듯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도 산을 올라가면서 문득문득 새소리도 들리고 힘든다는 생각이 안 드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결국 나중에 그 다음날 내려오면서 내가 이틀 동안은 완전히 생각 속에 있었구나 하는 그게 알아지면서 이 생각이 생각이라는 거는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그게 생각이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생각이 빠졌을 때는 내가 이게 막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오직 이것만 해야 된다고 그것에 이제 집중해 있은 상태였구나 한 게 이제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각에 의해서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절대 현상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사실 그것이 뭐 가령 견성이니 뭐 깨달음이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나 견성이나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분명한 이해인 거예요.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것이 없으면은 모든 것은 다 결국에는 현상의 경험은 내가 한다는 경험이고 어떤 상태를 경험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온전한 그런 깨달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생각이라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에 어떻게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렇다라고 규정이 있으면 그것은 그런 것이요. 그렇다는 규정이 없으면은 그것은 옳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경험되는 이런 이론을 안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아는 것은 아니죠. 도라는 것은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죠. 이 경험되는 이 사실, 지금 이렇게 감촉되는 이 사실, 보이는 이 경험 자체라고 한다면은 지금 분명히 이렇게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옳은 것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규정하는 순간 그런 것인 거예요. 이렇게 감촉되는 이 자체로서 경험되는 사실은 옳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따뜻하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런 것인 거예요. 도대체 따뜻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 따뜻하다고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25도를 따뜻하다고 그래요. 10도를 따뜻하다고 그래요. 90도를 따뜻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경험되는 것은 여기 얼음물에 있다가 나올 때와 불가마에 있다가 나올 때가 다르게 경험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렇게 경험되는 것에. 그런데 불가마에 나와서 경험됐다고 한다면 경험되는 그 사실이에요. 경험되는 이것이 또 그럼 잘못했다 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자체로서는 잘못된 게 없고, 그러나 이것이 따뜻하다 차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잘못된 거고, 이런 것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경험되는 이것이 규정함이 없다라고 해서 규정함만 없으면은 어떻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순간 경험일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경험되는 이것이 꼭 또 옳다라는 것은 또 아니죠. 뭐라고 그럴까? 똑같이 이것도 요소 나왔을 때와 요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얼음 창고에서 나왔을 때와 불가마에서 나왔을 때가 다르게 경험되니 이 사실을 그대로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되는 것에 절대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럼 절대가 어디 따로 있느냐? 따로도 없는 거예요. 따로도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 절대니 상대니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던 거예요. 상대라는 말은 관념이란 말이고, 절대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작용되는 이 사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절대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어떤 근원이라는 것이 따로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도 절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만상에. 근데 이렇다라고 하면 전부 상대라는 얘기고, 절대라는 것은 그렇게 작용되는 그냥 그대로, 우주 만물 만상이 작용되는 그대로, 이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이것이 절대고, 작용된다라고 하는 작용 사실 그대로는 절대고, 그렇다고 규정하면 전부 상대고, 그럼 절대 뭐 본질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상대고, 허공이라고, 공을 허공이라고 하는 순간 상대고, 뭔가가 있는 것이 신이라고 하든 본진이라고 하든 체라고 하든 이러면 전부 상대고 사실은 절대가 아니고, 그러나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작용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작용되고 의도가 작용되고 보임이 일어나고 들림이 일어나고라고 하는, 이렇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이것은 절대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절대라고 하면 절대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규정해 놓을 수가 없잖아. 보임이라는 것이 뭐 항상 있어?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작용이라는 것이 항상 고정돼 있어?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있어가지고 아는 거야? 알아지, 뭔가 이것이 없으면 마음도 없지. 즉 들림이 없으면은, 들림이 알아지는 마음도 없는 거지.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있어가지고 들림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 기압차라고 하는 불안정함이 우연히 일어나니까 바로 바람이 있는 거지. 가령 이것을 알아서 이것이 뭔가 기다리고 있다가 알아가지고 작용하는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았던 뭔가가 알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까 이 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있는 것 같아. 자, 작용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그런 거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뭡니까? 실체는 없기 때문에 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나 무하다라고 이름할 수 있는 어떤 작용도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이 이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무문관인 거예요. 무자 화두인 거예요. 있다라도 틀리고 없다라도 틀린 거예요. 자,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결국 실상에 대한 것은 작용, 그것도 연기작용이라는 거예요. 연기작용, 표현이 작용. 자,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가령 이론이나 또는 어떤 이름이나 어떤 표현에도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진정한 도라 이름하는 상태고, 이런 상태는 도라는 이름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마음과 담담함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